문명은 어떻게 발생했고 전파되어서 도시와 국가가 탄생했을까요? 인류의 기원설은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프리카 기원설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하나의 공통조상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유일한 기원으로 이후에 후손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전파되었다는 학설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현생 인류가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여러 대륙으로 퍼져나가면서 제각각 환경에 적응해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해 나갔다고 추정하는 다지역 기원설인데요. 현재 아프리카 기원설이 여러 유전학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들이 만든 문화와 사회를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는 다양한 문명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저 문명인 4대 문명 중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순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4000년경에 발생한 문명으로 4대 문명 중 가장 먼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빠르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동 지역인 이란과 이라크에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이어지는 곳에 두 개의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요. 그 주변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강물이 넘쳐서 흐르고 나면 땅은 기름지고 비옥해져서 야생밀과 야생보레와 같은 곡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었는데요. 이 땅이 초승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떠돌며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강가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농사 짓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정착하게 되어 작은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이 지역의 땅은 비옥했지만 불규칙적으로 범람하는 곳이라서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시설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치수사업과 더불어 가뭄일 때 농경지에 물을 대고 빼내는 관계시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관계 인프라가 정비되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신분과 직업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지방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통틀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하는 수메르 문명은 가장 큰 도시 문명으로 발전시킵니다. 수메르는 기원전 4세기 후반까지 10여 개의 독립된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는데요. 도시국가들은 대체로 수로와 경계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에는 도시의 수호신이나 수호 여신을 모시는 사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엔시라고 불리는 왕이 통치를 했고 강성한 도시국가들은 엔시보다 한 등급 더 높은 루가를 군주의 칭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메르 있는 강가의 진흙을 모아와서 말린 점토판을 만들고 그 점토판에 뾰족한 갈대펜으로 서령 문자를 새기며 복잡하고 많은 정보들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인류 최초의 문자로 알려진 바로 쇠기 문자입니다. 이 외에도 태음역, 도르래, 수레바퀴도 수메르인들이 발명한 것들입니다. 수메르 문명에서는 조직화된 종교도 나타나는데요.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강 유역에 살았기 때문에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외부의 침입도 많았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 내세가 있다라는 이집트와는 다르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할 여유 없는 현실적인 종교관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을 두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을 만드는데요. 우르라는 도시에 있는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은 가장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 높이 쌓아 올린 신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지 않고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빌며 전쟁에서 승전을 기원하며 달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의 형태이지만 그 당시 석재나 목재가 없었기 때문에 주 재료는 햇볕에 말려서 만든 흙벽돌이었다고 하는데요. 종교가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은 선사시대의 우바이드 왕조와 우르크 왕조 때에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르크 왕 가운데 한 명은 훗날 인류 최초의 서사 문학인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 길가메시의 모델이 됩니다. 수메르는 내전으로 쇠약해지고 기원전 24세기에 메소포타미아 중부의 도시 국가를 바탕으로 한 아카드 제국이 왕성해지면서 서서히 수메르 지역의 도시 왕조들이 하나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카드 제국은 셈족으로 수메르 북부의 고대 도시인 아카드를 중심으로 성장했는데요. 아카드 왕인 사르곤은 수메르인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데요. 아카드는 최초의 제국 국가로 시기는 기원전 2350년 무렵부터 약 200여 년 동안 지속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카드 제국은 아카드인과 수메르인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공용어는 아카드어와 수메르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카드 제국 사르곤 왕은 56년간의 치세 동안 남쪽은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은 동지중해로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했는데요. 군병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대와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로 국가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사르곤 제국은 후계자들의 통치하에서 60년간 더 지속이 되었는데요. 손자 나람 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 정점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카드 제국의 200여 년 이르는 지배 기간 동안 피지배 민족들을 차별하며 주변 국가들에게 전쟁들을 일으켜서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르곤의 두 아들 시대에는 변경 지방의 대규모 반란으로 고통을 받았었고 얼마 못 가서 국운이 점점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기원전 2150년경 이란 고원에서 침입해온 구티족에 의해 아카드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카드 제국 멸망 후에 주변 도시 국가들은 또다시 분열과 혼란기를 갖는데요. 그 시점에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바빌로니아 왕국이 점점 힘을 키워서 주변 도시 국가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유명한 바빌로니아 제국이 탄생하는 시점인데요.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은 수도였던 바빌론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역사는 고대 바빌로니아와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분류되는데요. 고대 바빌론 왕조의 가장 큰 업적은 법전의 편찬입니다. 함무라비 왕은 제6대 왕으로 기원전 1729년 왕위에 오르면서 아카드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선포하고 42년 정도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는데요. 함무라비는 많은 백성을 지속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듭니다. 높이 2m에 달하는 돌기둥에 쇠기 문자로 새겨 왕국 곳곳에 세웠는데요. 수메르와 아카드의 관습법을 기초로 만든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의 법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의 규칙과 범죄자 처벌을 포함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이유는 인류사상 오래된 성문법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엄격한 법률 때문이기도 합니다. 집이 무너지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를 사형에 처한다든지 낮은 계급의 노예가 귀족을 해치면 노예의 귀를 잘라버리는 내용도 있어서 신분 차등적인 성격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법전은 1901년에 프랑스 고고학자 모르강이 발굴해서 현재는 루브르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은 약 300년간 제국이 유지되다가 위협적인 존재인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히타이트인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장악하고 기원전 1500년에는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그 세력은 점점 커져서 남쪽에서 번영을 누리는 이집트, 다음 가는 대국이 되어갔는데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국가들은 청동기를 사용했지만 히타이트인들은 용광로를 이용해 철을 주조할 수 있었고 청동기보다 더 단단한 철기를 바탕으로 검과 방패와 튼튼하게 만든 전차를 만들어 이용해서 고대 바빌로니아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히타이트 왕국도 주변 도시 국가들과 이집트와의 계속되는 대립으로 전투를 치르며 점점 국력이 쇠퇴해져 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기원전 1180년 알 수 없는 그리스계의 해상민족에 의해서 히타이트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히타이트는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못지않게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고대 국가였지만 남겨진 기록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고대 왕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히타이트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음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한 제국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중동에서 기원전 2450년부터 기원전 609년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하던 국가인데요. 본래 아시리아의 의미는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BC 2000년경에 세워진 고대 도시이면서 수도였던 아수르에서 유래한 명칭인데요. 아시리아인들은 상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바빌로니아 그리고 히타이트와 동맹을 맺고 오리엔트에 패권을 놓고 히타이트, 이집트와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청동기 시대 말기에 갑작스러운 민족 대이동으로 히타이트가 해상 민족에게 멸망당하자 군사 강국으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소아시아 일부 지역 등을 통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복지에 총독을 파견하는 중앙 집권 통치를 실시했는데요. 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지배받는 민족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잔인했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당시의 정책이 공포와 증오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항한 주민들을 살해해서 해골탑을 쌓고 항복한 지역의 군주와 귀족들의 신체 일부인 코에 구멍을 뚫어서 쇠사슬로 엮어 끌고 가 처형을 하고 평민들도 먼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시리아에 대한 다른 민족들의 증오가 커져서 틈만 나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점령당한 이집트가 곧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게다가 아시리아의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 타국을 점령하고도 제대로 된 통치가 힘든 판국이라 영토 유지가 더욱 버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아시리아는 정복당한 민족의 반란과 주변 도시들의 연합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분열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서아시아를 재통일한 현재의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잔인한 통치 방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피지배 민족에 대한 관용 정책을 실시합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정복당한 민족들의 관습과 신앙을 지켜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기도 하는데요. 키루스 2세는 현재 유럽사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페르시아가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을 통일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자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왕국들도 하나둘씩 고대 역사의 주역에서 사라져 가게 됩니다. 이로써 인류의 문명의 탄생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국들의 변천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